반갑습니다. 가난의 세습, 아파트를 먼저 사라. 가난은 대를 이어서 세습이 된다고 합니다. 왜 가난이 대를 이어서 세습을 하는가? 그것은 부모 세대가 자산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모를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까지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은 평생을 살면서 부모가 보여줬던 모습대로 계속 학습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진 그릇만큼 자기도 그 그릇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사진의 여자는 현명하고 강한 아내 보르테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누군지 많은 사람들이 잘 알 겁니다. 이 여자가 그 유명한 징기스칸의 아내입니다. 징기스칸은 전 세계 영토의 3분의 1을 점령한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서 점령을 하고 점령지를 가지게 되면은 식민 통치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물자들을 빼앗게 됩니다. 여기서 징기스칸이 만약에 보르테라는 여자를 만나지 못했으면은 징기스칸은 칸이 되지 못했다. 전 세계를 점령하는 징기스칸이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금 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당시 징기스칸의 군대 이동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지금 군대 이동 속도보다 더 빨랐다고 합니다. 대륙을 다니는데 말을 갈아타면서 말 위에서 밥을 먹고 그렇게 식사를 해결하면서 계속해서 갈아타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을 횡단할 때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그래서 점령을 하게 됐다. 자, 이 여자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부분들. 그래서 자산 투자가 우리가 지금 가난에 세습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결정적으로 부모 그리고 와이프, 마누라 그리고 친구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마누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마누라, 특히 돈 냄새를 맡을 줄 아는 마누라, 그리고 촉이 굉장히 발달된 마누라가 있으면은 그 집은 흥성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사진은 굉장히 익숙한 사진이죠. 힐러리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클린턴 옛날 미국의 대통령 와이프인데 마누라인데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이 이제 퇴임을 하고 힐러리랑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륙에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을 하는 자동차 중 여행을 하면서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넣었는데 보니까 그 주유소 사장 있죠. 주유소 사장이 예전에 클린턴을 만나기 전에 자기랑 사귀었던 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힐러리가 클린턴한테 얘기를 해주죠. 당신 나 당신을 만나기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저 주유소 사장이야. 만약에 내가 저 주유소 사장이랑 결혼했었으면은 나 당신이랑 결혼하지 못했을 거야. 그런 얘기를 힐러리가 하니까 클린턴이 피식 웃으면서 힐러리한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를 만나지 못했으면은 대통령의 영부인이 아니고 저 사람과 결혼을 했었으면은 주유소 사장의 마누라로 평생을 살았겠네 하면서 클린턴이 비웃으면서 한마디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힐러리가 한마디를 또 던진 거죠. 화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화답을 했냐?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고 저 주유소 사장과 내가 결혼했었으면은 저 주유소 사장이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자에 따라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지만 이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힐러리 이런 여자를 이 만나는 남자에 따라서 이 남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자의 그릇이에요. 힐러리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마누라의 중요성, 마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이 마누라에 따라서 이 가정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첫 번째 마누라는 보시죠. 마누라는 그 부모의 그릇만큼 성장합니다. 딱 그 부모의 그릇만큼 돼요. 나는 이 아버지가 너무 싫어. 이 마누라가
자기가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열의 아홉은요, 자기 부모 같은, 자기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요. 딱 그 사이즈만큼 만나는 거예요. 자기 그릇만큼. 그러나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아주 뭡니까? 돈 냄새를 아주 잘 맡아. 예, 그리고 촉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네, 촉이 발달되고 돈 냄새를 잘 맡기 때문에 이 마누라는 남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는가를 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보니까 별로 뭐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바로 손절을 딱 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을 해서도 우리가 이 마누라에 따라서 이 자산 격차가 벌어지더라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익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마누라, 우리가 가난이 세습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아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왜 아파트가 중요합니까? 가난이 세습되지 않으려면은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폐 때문에 저는 인류가 종말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끔찍한 얘기죠. 왜 화폐 때문에 인류가 종말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제가 가끔씩 끔찍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인류는 무슨 행성이 충돌해서 뭐 종말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염병이 터져갖고 종말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 생각이 이런 것 같으며, 화폐 때문에 인류가 종말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화폐 때문에. 이 끔찍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은, 한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냥 공장에서 24시간 돈 찍어내기 바빠.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화폐 때문에 인류가 종말한다는 생각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공장에서 찍어낸 돈을 보세요.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막 퍼나르기 바쁩니다. 지금 퍼주기 바빠.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고. 미국의 지금 통화량을 보세요. 미국의 통화량 증가 속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947년부터 2020년까지 이 통화량의 증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1947년부터 1975년까지는 1975년까지입니다. 1975년까지는 화폐 증가 속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75년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 후반부터는 화폐 증가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되기 시작했죠. 여기서 화폐가 증가가 커지니까, 여기가 내셔널 커런시입니다. 화폐 증가가 속도가 커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왔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자산 가격만 올라가는 겁니다. 내 월급은 안 올라가는 거야.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자산만 가격만 올라가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축의 시대가 끝나버리는 거죠. 여기서는. 네, 저축의 시대가 끝나버리고 투자의 시대로 넘어왔다. 이 지난 시간에 다 한 내용입니다. 무섭다는 겁니다. 이 통화 증가 속도를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가격이 이제 꼭지를 찍고 내려갈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아파트를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아파트 이제 안 살 거야. 나는 그냥 전세로 살 거야. 월세로 살 거라고 오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통화량은 안 찍어낼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폐 때문에, 이 화폐를 찍어내는 것 때문에 인류가 종말한다. 라는 이 불길한 생각도 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빨간색을 보시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M2. 빨간색이 M2죠. M2 증가하는 거 보세요. 밑에 있죠. 빨간색 M2. 얼마나 증가를 하는지 아파트 가격보다 지금 주택 가격보다 밑에 있습니다. 주택 가격보다 지수가. 주택 가격보다 밑에 있을 때 M2가 주택 가격보다 위에 있을 때가 어떻습니까? 이 폭등했죠. 아파트가. 폭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폭등을 했죠. 그럼 앞으로는 이제 원하든 달라든 돈을 이제 안 찍어낼 것 같냐? 이러면은 지금 아파트 팔아야 됩니다. 아파트 팔아야 돼요. 모든 자산을 다 팔아야 됩니다. 아파트뿐만 아니에요. 샤넬백도 팔아야 돼. 여러분들 자동차도 팔고, 자동차는 뭐 자산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뭐 자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팔아야 됩니다. 왜?
화폐가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현금의 가치는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자산, 돈이 아닌 모든 자산은 콩나물부터 시작해서 짜장면부터 시작하고 다 하락을 합니다. 다 폭락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0%입니다. 0%.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40년 전에 월가의 영웅, 이 책을 저는 오래됐습니다. 이 책을 읽은 지가 오래됐는데, 저는 인류 역사 350만 년 동안 가장 위대한 투자자를 한 명을 딱 꼽으라면은 피터 린치입니다. 이 사람은 피델리티사의 마젤란 펀드를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냈습니다. 이 사람이 10년간 1980년부터 미국의 구조종 형식이었죠. 여기서부터는 저축의 시대가 끝나가고 그리고 투자의 시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2000년대부터 투자의 시대가 열렸죠. 저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저금리가 비로소 올라가면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됐냐? 눈치 빠른 사람들은 2억짜리 반포주공이 40억을 가는 기업을 통해 됩니다. 그래서 자산 투자의 시대가 됐는데 이 피터 린치는 마젤란 펀드를 2700%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투자한 많은 서민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투자한 서민들은 자산이 엄청나게 증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못 기다린 거예요. 못 기다린 거죠. 서민들은. 그래서 대부분의 손실을 보고 여기서 버틴 사람들이 누구였나? 아이러니하게 부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마젤란 펀드에 투자를 했던 거액의 투자자들만 돈을 다 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인내를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피터 린치가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다는 그 업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거는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이 사람이 얘기했던 투자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원칙이 뭐죠? 첫 번째 투자 원칙 무엇이었냐? 바로 집을 사라는 겁니다. 집을 사고 나서 펀드를 투자하든지 아니면은 뭐 주식을 하든지 아니면 코인을 해라. 코인을 사든지 코인을 사서 망하든지 말든지 우선 집을 사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집을 사라고 했겠습니까? 첫 번째 투자 원칙을 왜?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집이 가장 먼저 상승을 한다.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증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피터 린치 외에 또 다른 어마어마한 투자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워렌 버핏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또 아이러니해요. 무엇이냐?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1원칙이 뭡니까? 1원칙.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집을 사란 겁니다. 집부터 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40년 전이에요. 40년 전. 뭐 이거는 한 30년 전이거나 뭐 40년에 30년 전. 그러니까 전 세계 투자가들이 1원칙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1원칙. 집부터 사라는 겁니다. 왜? 인플레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이 참으로 지금 어리석은 마누라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와이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마누라를 만나지 마라 그랬죠. 돈 냄새 잘 맡는 마누라를 만나고 했죠. 촉이 좋은 여자를 만나라고 했는데 어리석은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집을 사라. 이걸 몰라요. 그럼 이 어리석은 마누라, 이 돈 냄새 못 맡는 마누라는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혼수 이런 거죠. 혼수. 뭐 예식장 이런 이딴 거 신경 쓰는 거예요. 아주 돈이 많으면 상관없어. 그다음 뭐 자동차 이런 거 신경 씁니다.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어디 사는 거를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여자는 뭐를 봅니까? 이 남자가 무슨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보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지금 재벌 정도 되는 아주 친한 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좀 있으면 이 형이 재벌의 회장으로 조금 있어 등급을 합니다. 아주 이름만 되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제 아는 동생 중에 여자 동생 중에 뭐 친동생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아는 그냥 동생입니다. 아는 여자 중에 아주 미모가 뛰어났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10년 전쯤 됐습니다. 한 10년 좀 넘었는데 이 여자 동생을 이 아주 미모가 애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근데 이 여자애가 조금 그 집이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재벌이라는 거, 이 굉장히 유명한 재벌이거든요. 재벌인데 뭐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이 동생한테 잘해보라고 소개시켜 줬는데 이 여자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왜 싫다고 하니까 이 남자가 제 형입니다. 한 살 위의 형인데 이 사람이 차를 안 가지고 왔어요. 차를 안 가지고 대중교통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별로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착각하고 있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사실은 이 남자를 만나고 나서 결혼했습니다. 지금. 결혼했는데 이 남자를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대화를 해보면은 한 5분, 10분 정도 대화를 해보면 이 남자가 앞으로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촉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빌어먹을 육감을 통해서. 이거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지금 자동차 지금 브랜드 있습니다. 자동차의 브랜드가 있는데 유명한 자동차 이름만 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브랜드에 이 사람이 또 대표예요. 여러 개 회사 지금 뭐 법인의 대표인데 여기 대표를 이제 영업점이 있을 겁니다. 전시장에 시차를 갔다고 합니다. 시차를 갈 때 이분이 차가 막힌다고 대중교통 지하철 타고 간대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보니까 너무 대단하다는 겁니다. 차를 기사도 아니고 차도 안 가지고 오고 대중교통 가고 그 현장에 영업점에 시차를 하고 또 와서 보니까 이 직원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대표님 너무나 성실하고 검소하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자기가 아낀 돈은 직원들한테 또 베푸는 거예요. 이 복지를 해주죠. 이러니까 직원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분이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주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더 지금 사업이 더 성공하고. 만약에 제가 소개시켜준 이 동생을 만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개차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동생은 어떻습니까? 이 동생은 이제 결혼했어요. 못 삽니다. 굉장히 못 살아요. 자기 같은 남자 만나갖고 지금 그냥 못 삽니다. 집도 없어, 이 사람은. 이 동생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사는 것을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 여자는. 이 마누라는. 그런데 꼭 보시면은 못 사는 집들 보면은 눈에 보이는 허례의식들을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무슨 여행을 어떻게 다니고 돈 쓰는 거를 중요시 여기도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의 세습은 어떻게 됩니까? 마누라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부분 집들을 보면은. 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간략하게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가난은 세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난하면은 내 자식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파트를 가장 먼저 사라.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전설적인 투자가들이 집을 먼저 사라. 가난해지기 싫으면 가난을 세습하기 싫으면 집부터 사라. 그것이 바로 누가 얘기했습니까? 피터 린치, 그 다음에 워렌 버펫.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